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생명 파트예요. 제일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일단 물질을 배우잖아, 니들이. 그지? 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자. 물질. 원래 원소들이 만나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되거든.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원소가 얘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누구냐면 비금속이다. 비금속. 그럼 무슨 결합한다? 공유. 공유 결합하는 거야. 공유 결합. 그래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물질 중에서도 고분자야.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원소들이, 하지만 중심 원소는 누구인? 탄소인. 중심 원소가 탄소인 대문자 2개 이상의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탄소화합물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탄단지, 3대 영양소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 누구? 핵산까지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먼저 그 물질 첫 번째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매우 중요해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까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주 나오고요. 먼저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CH5는 기본이고요. 대표 물질로 얘가 돼요. 질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말 그대로 3차 소비자죠. 종속 영양생물이란 말이야. 먹이를 통해서 질소를 우리가 흡수해요. 그런데 식물은 질소를 이온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콩가루 식물처럼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 간접적인 흡수를 합니다. 이 질소가 함유된 단백질은요, 생성물로도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도 내보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특징이 있죠.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물질이라는 건 당연한 소리고요. 얘는 에너지원도 D로 가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지방이고요. 마지막에 도저히 영양소 없다 그럼 이걸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는 원소다. 얘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특징 이렇게 줄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항체, 호르몬, 효소,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만 기본적인 거거든요. 항체,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런 것들의 성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들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고요. 이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고분자인 단백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산이에요. 핵산은 좀 생소하죠. 핵산은요, 기본적으로 DNA와 RNA를 모두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고 얘는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생명 중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DNA가 있으면 반드시 RNA가 있어요. DNA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DNA 혼자 있다? 그건 생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거든요. 알겠어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자, 헥사는 구성 원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기본. 그 다음에 얘까지. 자, 특징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전달하기도 합니다.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유전 정보가 있다. 이것이 헥산의 특징이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유전체가 있어서요, 꼭 단백질의 정보 말고도 그 후손을 결정짓는 형질이 있죠. 특정적인 형질. 머리가 곱슬이다.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 니들 얼굴 보면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원망하세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욕한 패드립을 과감하게 쳤습니다. 지금. 자, 얘들은 기본 단체가 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그런데 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8종류입니다. 알겠어요?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아시겠죠? 그렇게. 야이 잉어빵들아. 하. 처먹으니까 기운 나. 저 왜 웃어? 저 누나들의 행패가. 저기. 아직. 직원권. 세 번째. 기분 좀 안 좋았어요. 탄수화물 봅시다.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거요. 셀룰로스 그러면 식물의 세포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장운동을 도와준다. 어떤 음료에 많이 들었죠? 미로 파이버. 미에로 하이버요. 발음 좀 화이바 하는 쪽. 미로 파이버.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고 얘들의 특징은 에너지원이라는 게 제일 먼저 특징입니다. 여러분, 얘도 에너지원이고요. 단백질도 얘도 에너지원이지만 몸에 들어가자마자 에너지로 바뀌는 건 누구밖에 없다?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들은 단위체가 포도당이죠. 근데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오탄당도 있고요. 리보스라는 디옥시 리보스 존재하고, 그러니까 단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당류.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잘 안 배우지만 지질도 있습니다. 지질. 우리를 지질은 중성 지방이 있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한 스테로이드도 있어요. 아나볼릭 효과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근육이 막 생기는 거. 그래서 막 저기 운동하는 애들이 처묵처묵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막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저 도핑 검사할 때 초기에 여러분 독일이 2개로 나뉘었던 거 알죠? 서독하고 동독으로.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한테 밀리니까 체육으로도 이겨보려고 여자애들한테 저걸 투입한 거야. 그래서 막 육상 이런 거 여자애들이 다 막 석권해요. 등치가 이래요. 원래 등치 좋아요, 걔들이. 게르만족이라. 거기에다 저것까지 투여하니까 막. 근데 이제 벌써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야. 저게 너무 심하게 맞아서 애들이 다 불임이에요. 임신도 못해요. 그 효과 때문에. 그리고 몸쪽으로 고생이 심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무슨 운동에 짐에서 막 코치하는 애들이 저거 처먹잖아요. 뭐 근육이 막 올라오고 있어 보이잖아. 이 지질은 역시 CHO로 이루어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이 좋죠. 그람당 9kcal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저 인지질은 무엇의 주성분이다? 우리한테 나오는 거.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세포막이 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테로이드는요,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코르티코이드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거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혹은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렇게 불러요.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얘는 각기 다른데 중성 지방 같은 경우는요,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성 지방을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탄소 줄기거든요. 근데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건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지방산이 두 개 있는 이런 꼴로 분리되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누구냐? 이 둘입니다. 이 둘을 배워요. 알겠죠? 그 밑에 보시면 따로 단백질이 써 있을 거예요. 따로 단백질. 자, 여러분, 단백질은 고분자예요. 고분자. 그러면 얘들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이게 저분자죠. 그럼 저분자가 중합을 통해서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결합이 바로 이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자, 엄밀히 말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는 누가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오른쪽에는 약식으로 쓸게요. 구조식으로 쓰. 그래, 구조식으로 쓰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 이 기본적으로 세 줄기에 있는 애들은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카복실기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그러냐? 이쪽을 아미노기라고 그래요. 뭐 빨간색은 산성을 띠고 얘는 염기성을 띠는 양쪽성 물질인데, 결국 모든 아미노산은 요 둘이 똑같아요. 요 별표만 다를 뿐이지.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에는 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수소가 붙어 있고, 자, 요 자리에 얘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다른 아미노산이 옵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자, 이쪽에 H, 아미노기, 그 다음에 수소, 역시 카복실기.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런 도형이 붙어 있는 아미노산을 해봐요. 자, 펩타이드 결합의 기본은 뭐냐면, 카복실기에서 OH가 떨어져요. 아미노기에서 H가 떨어집니다. 둘이 만나면 뭐 만들까요?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탈수라고 합니다. 간단한 단위체가 빠져나오면서 요런 애가 빠져나오는 거죠. 탈수. 그러면서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합 과정인데,
간단한 게 빠져나오면서 합쳐졌으니까 축하할 얘기. 탈수 축하.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단위체를 쓰시고 오른쪽은 요거만 남았죠? 자, 왼쪽은 아직 안 건드렸으니까 쓰고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은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 네모난 거 쓰고 여기 아직 안 건드렸으니까 쓰고 결국 얘들과 얘들 결합에 요게 형성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고요. 얘를 펩타이드 결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 H는 아래로 써도 되고 위로 써도 되고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요? 펩타이드. 그럼 잘 보세요. 아미노산 몇 종류가 펩타이드 하나에 결합되어 있어요? 2종류죠. 그래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결합되면 여기 또 펩타이드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펩타이드 결합의 숫자는 항상 하나 더. 이게 바로 아미노산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이어주는 게 펩타이드다 보니 펩타이드 결합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미노산 숫자 하나 더 많아요. 항상. 알겠죠? 요런 결합으로 반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얘들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뭐 아까도 되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것만 써줬잖아요. 항체, 병원균을 잡는 애들이에요. 호르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애들이죠. 효소, 모든 물질 대사를 관여하는 애들이에요. 저거 말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얘들 여기에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적혈구 속에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애가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얘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것도 3차원 구조예요. 입체 구조. 펩타이드 결합은 요 유독 강한 요 극성 공유가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게 돼요. 막 비비 꼬입니다. 나선형 구조.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손톱에 해당되는 거. 아마 요거 많이 선전해서 볼 텐데 케라틴이라고요. 여기 샴푸에 케라틴 성분 함유 뭐 이렇게 왜 탈모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점에 근육이 여러분 다핵세포거든요. 근육이 모든 세포가 핵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단위체를 보면 근절이라고 부르는데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이루어지죠. 마이오신과 액틴. 이것들이 서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근육 운동이라고. 알겠어요? 그런 게 이제 세포는 아니지만 근육 마디까지가 세포거든요. 근절 쪽에서 해당되는 게 얘들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콜라겐 알아요? 콜라겐 어디에 좋아요? 피부. 피부. 콜라겐 함유 그럼 막 여자애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죠? 와, 좋은 거 봐. 콜라겐 어디에 많이 달렸어요? 족발. 또요. 뭔 발 종류죠? 닭발, 그 다음에 무좀발 뭐 이런 애들. 죄송. 오버를 했어요. 그런 것이 콜라겐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단백질이에요. 물렁물렁한 뼈, 끈적끈적거린 거. 그리고 크리스탈린이라고 특별한 건데, 크리스탈린은 얘가 이제 뭐 단백질 성분이긴 한데 정구성이에요. 좀 단단한 모양이거든요. 수정체 주성분이에요. 눈에 있는 빛이 통과하는 통로죠. 수정체 성분이 바로 크리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면 요만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요거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펩타이드 결합이요. 물 빠져나오고
이렇게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게 핵산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핵산 100% 나와요. 그래서 핵산은 빠삭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산이에요. 자, 먼저 핵산에는 아까 누구 있다고 그랬죠? DNA와 RNA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핵산의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핵산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구분. 먼저 DNA와 두 번째 RNA를 구분해서 공부해 봅시다. 단위체.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얘도 뉴클레오타이드.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저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 있고요. 디옥시라이보스. 여기 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붙어요? 염기가 붙어요. 염기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산이 있고요. 5탄당이에요. 당이 있고요. 염기가 없습니다만 얘는 이 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 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디옥시, D가 부정어죠. 산소 하나가 없다. 리보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리보스. 요즘에 라이보스라고 하던데, 뭐. 그죠? 아이씨, 마이토콘드리아. 김야이원. 아이씨,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얘까지 달라요. 염기가, 이 누굽니까? 아데닌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라고 그러죠? 구아닌. 얘는 뭐라 불러요? 사이토신. 얘는 뭐라 불러요? 티아민. 요렇게. 자, 그러면 얘 염기는 어떻게 부르냐? 마찬가지면 누구?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부르죠. 우라실이든 유라실이든. 그래서 보세요. 따라해봐요. 아저씨. 차 타고요. 아저씨. 집에 가요. 우리 집 가요. 뭐 집에 가긴. 집에 가고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하나 섰어요.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입니까? 5개. 이렇게 보여요. 5 종류가 정답입니다. 아저씨, 차 타고 우리 집. 이렇게요. 됐어요? 두 번째,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예요? 8종류. 이건 8종류가 맞아요.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얘들의 구분이 이거 말고도 구조를 보게 되면 DNA는 몇 중가닥? 2중가닥이에요. 왜 그럴까요? DNA는 고등 생명체에 존재합니다. 여기는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유전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후손의 형질을 어떻게 합니까? 후손의 형질을 담고 있어요. 유전정보. 그럼 이게 쉽게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가닥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용산구 교과냐 저거? 자, 얘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무슨 말이냐? 보통 염기도요, 덩치가 큰 퓨린 계열하고요, 덩치가 작은 피리미딘 계열이 있거든. 그래서 퓨린은 아데닌하고 구아닌이고요, 피리미딘은 티아민하고 사이토신인데 요들끼리 결합을 하거든요. 점선으로 표현했잖아. 이게 수소 결합입니다. 얘는 수소 결합을 몇 번 한다? 3번 한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 T, C, C 이렇게 있다면 반대편은 반드시 상호적으로 누구 있다? T, A, GG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얘들은 항상 잘 봐요. DNA 안에 아데닌과 구아닌의 조합과 사이토신과 티아민의 조합이 항상 얼마 나온다? 1 나와야 돼요. 왜? 이 개수가 이 개수일 거고, 맞죠? 이 개수가 이 개수일 거니까 이걸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요거 가끔 나와요. 알았습니까? 요것들이 바로 누구다? 나 DNA다. 이런 얘기죠. RNA는 한 가닥이에요. 대신 이중가닥인 DNA는 보기가 쉬워요. 얘들이 뒤틀린 구조거든요. 이렇게. 이 뒤틀린 구조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얘는 이게 한 가닥이야. 대신 누구를 우리가 찾으면 답을 금방금방 한다. 얘입니다. 우라실이 있으면 무조건 RNA.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수소결합 개수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얘 개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 요 몇 개요? 2개죠. 그러면 4. 2는 4. 아데닌과 티아민은 2번씩 결합을 하니까 얘들은요 곱하기 3. 그래서 6, 4 합쳐서 10개 이렇게 있다. 2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근데 요 차가프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83쪽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좀 다뤄봅시다. 문제. 자, 여러분 페이지 84쪽에 303번 있어요. 즉 어이가 없어서 꼬맹이한테 내가 붕어빵을 봤습니까? 네. 몇 쪽으로 했죠? 84. 아, 이거 옛날 건 아닐 텐데. 근처가 있겠지 뭐. 오, 똑같은 페이지도. 야, 303번을 보시면 여러분, 그게 아미노산 구조죠? 네. 우리 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별표하고 네모로 표현했죠? 이걸 곁사슬이라고 해요. 여기엔 수소화도 좋고요. CH3,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킬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도 괜찮습니다. 요게 아미노산 종류마다 달라요. 기억을 아미노기라 부르고요. 디귿을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띠고요. 카복실기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어떤 액성도 가질 수가 있어요. 양쪽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억, 아미노산 맞고요.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카복실기로 바꿔주시고요.
티귿 맞았습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우리 304번은 가장 대표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거기 물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바로 밑에 물질 기억은 누구다? 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결합 니은을 무슨 결합이란다? 펩타이드 결합이라는데 혹여나 오버하시는 분 중에는 펩타이드 결합과 펩타이드 결합은 서로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분자가 인력에 해당되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DNA처럼. 이 수소 결합은 분자가 인력이 워낙 세가지고 뒤틀려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사슬형 단백질, 2차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이 얽히고 설키면 서로 막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잖아요. 3차 단백질. 물론 4차까지도 있어요. 그 3차 단백질이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탄소 산소로 구성된다. 뭐 이산화탄소로 좀 된다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H2O입니다. 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펩타이드 결합 맞습니다. 자, 여러분 308번 와봐요.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단백질 완 보이죠? 아미노산 몇 종류입니까? 아니 아미노산 개수가 몇 개냐고요? 5개. 펩타이드 4개예요. 그럼 맞죠? 거기에 펩타이드 결합은 4개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미노산 종류가 나나 다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종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미노산 개수가 아미노산 종류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지? 그냥 아미노산 개수만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억같이 1이든 2든 펩타이드 결합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아미노산 종류가 아니라 아미노산 개수가 몇 개?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1. 아시겠죠? 그것만 보시면 괜찮고요. 다음 그 밑에 307번 있잖아요. 307번 어디가나 나오는 자료. 응? 어디가나 나오는 자료. 왼쪽에 동그라미 기억이 탈수 축합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가에서 A하고 B가 연결된 이 선이 누구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며 나는 폴리펩타이드라고 2차 구조, 사슬형 구조라고 부르고 오른쪽 다가 3차 구조.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여준 건 헤모글로빈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것 좀 보면 됩니다. 4번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의 수예요. 아미노산의 수와 펩타이드 결합수는 하나 차이죠. 누가 더 적어요? 펩타이드가 적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여러분 313번을 한번 보세요. 인산, 당, 염기 써있죠. 자,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가 8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DNA 4종류, RNA 4종류잖아요. 그때 인산은 동일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RNA든 DNA든 인산 쪽과 아래쪽에 당이 있죠. 기억 당의 좌측 모서리 있죠. 어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연결돼서 뭐를 만들어요? 고분자를 만들어요. 이해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산이죠. 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돼서 다른 애들하고 붙는다고. 그리고 여기도요. 얘가 연결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기. 그럼 요 결합은 무슨 결합이냐? 화학 결합입니다. 이거 공유 결합이라고. 알았습니까? 요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지금 기본 단위체 X를 해야겠죠. DNA라고 했잖아.
뉴클레오타이드가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라이보스이다. 부끄럽죠? 디옥스라이보스요. 디옥시라이보스. DNA 거니까. D라는 소리, 그 소리가 뭐예요?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뜻이에요. D. 그 다음에 누클리어 엑시드. 이제 이해 갔죠? 동그라미 니은 네 종류 있죠? 누구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 320번 와보세요. 320번. 왼쪽 318번은 여러분 수소결합 수 물어본 거야. 알지? 아데닌, 티아민 2번, 사이토신, 구아닌 3번 보시고요. 320번에 보시면 이거 DNA 상보적 결합을 모르면 못 풀겠죠. 맞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가를 먼저 보세요. 가 아래에 GG 니은 GG 니은 뭐 이렇게 써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RNA가 써 있어요. 이거 왜 RNA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단일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가는 이중가닥으로 돼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른 애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디귿만 유일하게 나에 들어있죠? 걔가 누굴까요, 그럼? 우라실이겠죠, 걔가. 맞아요? 디귿만 이쪽 어디에 들어있어요? 나에 들어있으니까 우라실 거고,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을 하는 리을이 사이토신일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보시면 기억이 좀 길죠. 뾰족하고 좀 길죠. 걔가 아데닌. 알았어? 좀 작은 니은이 뭐? 티아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데닌 몇 개인지 구해봐요. 동그라미 기억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가에 5개죠. 윗줄에 5개 있죠. 그리고 아랫줄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더 있죠. 맨 꼭다리에. 그럼 총 이 DNA는 아데닌이 몇 개요? 6개입니다. 그럼 티아민 몇 개일까요? 6개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리고 구아닌 총 몇 개 있었어요? 윗줄에 2개 있고 아랫줄에 4개 있네요. 6개가 있네요. 그럼 사이토신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습니다. 얘들은 어쨌거나 6 플러스 6은 6 플러스 6이에요. 어쨌거나. 이해 갔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샤가프 법칙입니다. 자, 나는요, 디귿이 유일하게 거기에 없는 애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다 있단 말이야.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라실밖에 없다. 여러분, 디귿이 뭐 물어봤어요? 디귿? 가에 존재하는 염기의 조성비율. 기억이 아데닌이고 리을이 누굽니까? 사이토신이잖아. 아데닌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티아민과 같다. 샤가프 법칙이라고 이게. 알겠니? 서로 나누면 1 나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틀리면 나쁜 사람 됩니다. 자, 출발은 기체 부피야. 기체의 부피. 기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나누면 끊임없이 나눌 수 있다고. 근데 누구에 와서? 오일에 와서 이 이론이 주장이 돼. 원래 작은 입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들은 간격이 넓은 것이라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에 힘을 가하면 간격이 좁아져서 입자들은 그대로면서 간격만 주는 거지 잘게 쪼개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이게 보일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은 이 보일의 법칙을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했느냐는 거야. 기체 부피가 결과야.
이 결과를 종속값이라고 그래. 니들 x에서 y로 하면서 누구 값? y 값이라고 보면 돼. 그럼 x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우리는 이제 과학은 독립변인, 수학은 정의역이라고 그러지. 그지? 독립변인에 누가 있냐면 이거에 영향 주는 값으로 첫 번째 압력이 있어. 두 번째 온도가 있어. 세 번째 입자를 주장했으니까 입자의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얘를 이렇게 불러. 질량이라고 불렀어. 알았어? 그런데 압력이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가 미터 제곱이야. 결국은 이 단위를 써. 이걸 1파스칼이라고 보통 부르고 1제곱미터당 얼마의 힘을 받느냐야. 응? 응? 어떤 게 아플까? 이게 아프겠지? 왜? 동일한 힘에 대한 면적이 작으니까. 그 흉기가 모두 끝이 날카로운 거다. 그래서 요거 단위를 물어볼 거야. 내 예상으로는 유도 단위다 이렇게. 뉴턴은 F는 MA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얘랑 같이 있으면 킬로그램 미터가 지워지고 세크 제곱 M이 될 거야. 요거 전에 어려웠던 거 기억나냐? 요거 단위만 끄집어내 볼게. 요거 잘 봐봐. 뉴턴이라는 게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이걸 미터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요걸 올려. 이것을 다시 뭐로 나눈 거야?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지워져서 얘들은 킬로그램 미터의 세크 제곱이 이렇게. 이해가냐? 이게 뭐랑 같다? 파스칼 압력과 같아. 여러분 이거 유도 단위 맞지? 네. 요거 무슨 단위였어? 유도 단위. 맞아, 같은 유도 단위야 저것도. 알았어? 그러면 자 압력에 대한 니들 거기 실험에 보면 표기한 거 보니까 뭐 삼각풀에서 물을 넣어갖고 주둥이 쪽으로 세워놓고 밑면적으로 세워 이런 그림이 있잖아. 같은 질량이면 어떤 게 면적이 작은 게 압력이 크다라고 보여주는 그림이야. 자 그럼 보이라는 사람부터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냐면 이 사람은 조작을 이 변형시키는 변인을 뭐로 놨어? 압력으로 놓은 거야. 압력. 자 그러다 보니 종속 결론값으로 누굴 봤어? 기체 부피를 놓은 거지. 그럼 나머지 통제해야 될 게 누구냐 이거야. 통제. 누구 통제할까? 온도를 통제했고 질량을 통제한 거야. 질량이라는 건 외부와의 기체 출입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자수를 통제하고 보니까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줄더라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보통 P거든. 부피가 볼륨 V고 이것이 일정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렇게 같은 변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 그래서 얘들은 이러한 그래프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피고 결론이니까 조작이 P고 그러면 어떨 때의 압력과 어떨 때의 부피를 곱하면 이 면적은 어떨 때의 압력과 어떨 때의 부피를 곱한 이 면적과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해갔어? 요렇게 보는 것이 보일. 그리고 20, 30년 후에 얘가 나와. 자, 샤르는 뭐냐면 조작을 온도로 잡은 거야. 온도로. 그 종속이 누구냐면 역시 기체 부피거든. 자, 이런데 통계는 뭐를 했겠어? 압력과 누구를 했겠냐? 질량을 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섭씨 온도를 쓴 거야. 처음에. 섭씨 온도를 쓰니까 0도씨일 때 부피를 우리가 V0로 잡잖아. 그럼 얘가 273도씨가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되더라는 거야? 2V0가 되더라는 거야. 아,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너희가 나타내봐. Y는
기울기 얼마일까? 273분의 V제로지? 그 절편 이거 이해가냐? 야 Y축을 뭐로 바꿀래? V로 X축은 스몰 t. 그러면 이게 샤를의 공식이야. 이 사람의 공식이 인정을 받지 못한 건 0일 때 0일 때가 V0야 273일 때가 2V0고 자 얘 몇 배 커졌어? 2배. 근데 얘 몇 배 커졌다 왜? 말 못해. 0이 아무것도 없는데 몇 배가 어딨어.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누가 켈빈이 나와서 얘를 여기까지 내리면 몇 도씨가 되겠냐?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지? 쟤를 0으로 잡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게 온도가 잡히고 부피가 잡히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를 0으로 잡으려면 모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절대 온도라고 불러. 단위는 켈빈 온도, 켈빈이라고 그러죠. 켈빈. 단위가 켈빈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 T는 섭씨 온도에다 이만큼을 더한 값. 알겠어? 그래서 절대 온도 0이라는 의미는 기체가 멈춰 있는 상태인 거야. 이건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상적인 상태야. 이렇게 되면 우리 0도씨라 불리는 게 몇 켈빈 온도인 거야?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야. 그때 V0야. 273도씨는 얼마가 되는 거야? 516 켈빈 온도가 되겠지? 이거는 설명이 되는 거지. 2배 커졌을 때 2배 커진다. 그래서 온도 절대 온도가 나와서 얘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이렇게 T분의 V 일정하다. 나눠서 일정한 건 비례관계야. 좌우변으로 나눠지니까. 이해갔어? 자, 여기까지가 끝났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둘을 합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주장을 해. 얘는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모두 변한다면요. 얘도 조작이고 얘도 조작이고. 그럴 때 기체 부피를 본 거야. 당연히 통제는 뭐 질량만 한 거지. 이게 뭐냐면 T분의 PV는 일정이야.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그 사람들 의견에 뭐 상관없이. 그러다가 얘가 나와. 볼턴 뭐 주장한 것 같아요? 원자. 그렇지. 가장 작은 입자를 이름을 붙인 거야. 원자로. 알았어?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할 때 아 얘가 나와. 게일 이사기. 이 사람은 자기의 법칙을 조작을 뭘로 잡았냐면 온도로 잡았어. 그리고 압력 관계를 살폈고 둘의 관계야. 그러니까 온도와 물론 여기는 부피와 질량은 뭐 한 거야? 통제를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지. 얘는 일정하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리고 얘는 결정적으로 이 부피 B가 모든 법칙에는 어떤 기체의 부피 B가 일정하게 성립한다는 걸 최초로 얘기를 해. 그래서 2대 1대2라는 물의 합성 관계를, 수증기 합성 관계를 이 사람이 최초로 주장하고, 그래서 돌턴의 원자론이 좀 이상하게 안 맞네. 왜? 산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반응한다 그러면 산소 원자가 쪼개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론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죠? 돌턴 선생 대답을 못 받았지. 그때 당시에는 뭐 편적으로 죽을 때 쫓아오고 뭐 이럴 때니까. 그러다가 이걸 증명한 사람이 얘. 유명하시죠? 김성록 씨. 굉장히 유명한 아보가드로. 기억나요? 부산시 동대구에 사시는 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농담입니다. 이 아보가드로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조작을 이거를 잡은 거야. 질량인데 그걸 분자라는 원자보다 하나의 위 입장을 주장하거든. 분자. 그리고선 뭐를 종속으로 잡는 기체 부피를 잡는 거야. 기체 부피. 그래서
기체 부피하고 하는 법칙은 이게 정석이에요. 세 개가. 알았어? 그래서 온도 샤를, 압력 보일, 기체 입자수 누구? 아보가드로. 그럼 이거는 압력과 뭐를 통제한 거야? 온도를 통제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 과학자들이 말이야, 얘를 통해서 이상기체를 만들어내, 공식을. 무슨 얘기냐? 보일차를 법칙 이거잖아. 여기다가 0도씨 1기압일 때, 알겠어?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가 22.4리터라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내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집어넣어. 0도씨면 273켈빈 온도잖아. 압력은 1기압이고 22.4리터라는 걸 찾아내거든. 이랬을 때 이게 나와.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0도씨 1기압이란 똑같은 조건에 부피를 44.8리터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2 곱하기 0.08이 이게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누구냐는 거지. 후세 과학자들은 이거를 몰이라고 불러. 몰. 알았어? 그래서 이들은 이걸 T잖아. 여기가 PV고 몰을 N으로 놓으면 이 상수를 R로 놓아서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력이 유도되거든. 이렇게. 이거 이제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외워. 원래 이걸 가지고 이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어. 봐봐.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고 싶고 피부는 노랗다를 쓰고 R은 상수니까 빼고 통제되는 걸 지우는 거야. 온도 지워, 질량 지워. 질량은 몰수니까. 그럼 이게 나오지. PV는 일정이라. 맞지? 그 다음 얘도 샤를의 법칙도 피부는 노랗다를 써놓고 R은 상수니까 지우고 압력 질량을 지워. 질량은 몰수니까. 부피와 온도는 일회관계다. 알았어요? 그럼 게이 리사 법칙은 뭐냐? 피부는 노랗다를 써놓고 보면 부피 지우고 질량 지워. 입자수. 그럼 압력과 온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라는 게 게이 리사 법칙이야. 알았어? 저때 저 절대 온도가 너무 중요했던 거지. 절대 온도는 이상적 온도로서 실제 기체들은 저렇게 0켈빈 온도 가기 전에 다 입체로 변해. 근데 이론상 0켈빈 온도란 기체 운동이 멈춘 상태야. 알았지? 그 다음부터 운동이 활발해지고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라고 보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체의 부피에 대한 이론은 여기서 끝이에요. 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그래프는 뭐냐? PV 그래프하고요. 이거를. 절대 온도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래프 여기 찍힌 거 뭐에 해당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절대. 알겠죠? 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를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에라토스테네스는 요즘에 배우는 니들 수학에 뭐를 이용한 분일까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에요. 정확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그리스. 그렇죠. 잘했어요. 시애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우물 속 저 우물까지 태양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뜬다는 거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럼 태양이 어떻게 비춰요? 수직으로 비추죠? 그럼 이 사람은 지구는 둥글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첫 조건이 뭡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거야.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때 자기가 사는 동네가 태양하고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가정한 거예요. 일직선상에 있다. 말뚝을 박아놓으면. 얘를 치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간다? 지구 중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물론 낙타를 타고 왔어요.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요. 이렇게.
얘도 수직으로 바꿨겠죠. 문제는 여기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 태양 무한히 멀리 있는 거야. 알았어? 여기 비치면 저렇게 되는 이질하지 마요. 무한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이런 그림자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 그림자 길이 가지고 이 사람이 재미난 상상을 하게 돼요. 이런 거지. 이 빨간색의 호의 길이는 전체 지구 반지름을 뭘로 놨을 때? RE로 놨을 때. 알았어? 저거 원주율이 뭐예요? 2파이R이죠. 그러니까 전체 한 바퀴 삥 도는 게 얼만데? 2파이R이에요. 그 중에 길이를 뭐로 놓은 거야? L로 놓은 거야. 바로 밑에 내려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각, 중심각. 그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무슨 선이야? 서로 평행하죠? 그러면 이 각과 여기 이루는 각이 뭐예요? 억각으로 똑같겠죠? 그 전체는 몇 도인데? 360인데 이걸 세타로 비례값으로 푼 거죠. 저 비례식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주값을 놓고 그 밑에 얘를 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출제자가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죠. 361대 세타다. 그럼 뭐라고 쓸래요? 2파이R일 때 뭐라고? L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게. 이 원리대로. 361대 2파이R이다. 그럼 뭐라고 놀래요? 세타일 때 L이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뭘 구한 거예요, 우리가? 반지름을 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파이 R이 곱하기 세타는 360 곱하기 L인데 이 R 값은 2파이 곱하기 세타분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려면 여러분 이러려면 전제 조건 이 사람의 실험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 저 2파이R이 성립하니까. 두 번째 태양빛은 어떻게 비친다? 나란하게 평행하게. 알겠어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차가 생기죠? 오차가 왜 생겼어요? 오차가 왜 생겼어요? 오차가 왜 생겼어요? 완전한 고양이 아니야.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 소리 잘못인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길이도 재는 거 아니에요? 파이도 예, 알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정량적인 길이 기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문제 풀다가 봤죠? 이 사람이 어떤 단위 썼어요?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썼죠. 이 스타디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경기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의가 뭐예요? 거의 그 여러 가지 야사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야사는 그거예요. 낙타를 타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돈 거리를 1스타디아로 잡았다는 썰이 있고 사람이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았더니 그걸 2스타디아라고 잡았다라고 해요. 그 스타디아라는 단위 때문에 그런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원이 거기서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디아가 정확한 거리는 아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오차가 될 수 있죠. 결정적인 건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경도상일 때 지구는 딱 정확히 반동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생겼다. 근데 오차가 한 15%밖에 안 됐다. 대단한 겁니다.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이나 아니면 단위 정도가 나올 거예요. 1스타디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는 뭐 피트라는 단위도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를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정격한 우리가 딱 규격으로 만드는 그런 단위를 쓰고 있다라는 걸 만든 배경입니다. 아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서. 근데 얘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배웠던 것들은 단위 쪽으로만 나올 겁니다. 내용적인 건 안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 가십니까?